자, 이재명 대통령 조폭 관련된 허위 보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제 걸려 들었고요. 그 당시에 검찰과 함께 작전질 했었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박철민이라고, 그 돈 깔아놓고 사진 찍은 돈 애. 깔아놓고 사진 찍었던 지금 아버지 조폭영재. 성남시 의원. 네. 이 조폭영재 국회. 박철민 씨가 국진당의 청년위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부터 국진당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조폭이었다는 거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조폭 연루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진 역시 빠져나가지 못할 굴레에 걸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그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결국은 허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죠. 자, 그런데 당시에 박철민은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심부름해주던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A라는 사람도 국제파 조폭 출신인데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누가 이 선거판에 끌어들였느냐? 박철민의 아버지인 박용승 전 성남시 의원이라고 합니다. 조폭 아빠가 성남시 의원이 된 건가요? 성남시 의원 아들이 조폭 짓거리를 한 건가요? 다 조폭인가? 다 조폭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둘 다 조폭이었는데 아빠 조폭은 시의원이 되고 된 거고. 아들 조폭은 뇌물영재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지자체의 시의원, 구의원들 약간 경력이 꾸리꾸리한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토건업자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명함은 무슨 봉사협회 회장인데 맞아. 한마음협회 회장인데 실제 돈은 룸사롱 5개 갖고 있는 사람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강남구청장은 성인방송하던 사람인 성인방송하고 코인하던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사람을 막 갖다 뽑아 쓰다 보니까 꼭 조폭 그리고 검사랑 연루돼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데가 대부분 있잖아요. 윤석열의 본거지 같은 거예요. 즉, 윤석열이 전주지청 이런 애들 많이 뽑아서 쓰지만, 윤석열의 사실상 그 인력 동원을 가장 많이 해줬던 애들이 전주 오거리파 애들 아니겠습니까? 전주 오거리파면 네. 잠깐만 전주 쪽이면은 나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쪽에 있는 지청장들이랑 다 짜옹을 먹어가면서 다 비호를 받아가면서 역할을 했고, 인력 동원이 필요할 때만 되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선거운동 한다고 빨간 잠바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 지랄을 떨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조폭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된 얘기입니다.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네. 국짐에 연결된 거예요. 결국에 그 A씨라는 사람하고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조폭 출신이잖아. 근데 윤석열 선거 캠프까지 도왔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결론적으로 이재명 조폭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SBS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지역 조폭들 심지어 국진당 당직자들까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건을 만들어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이 똑같이 대북송금 조작에서도 그렇고 무슨 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 알았니 몰랐니 관련한 사건 이 모든 조작돼 있는 건수들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과 조폭과 언론 그리고 검찰이 이게 삼위일체가 돼갖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느껴진 게 뭐냐면 국힘이 뭔가 지랄하는 거 있잖아요.
다 자기들 얘기야. 그치. 진짜. 왜냐면 뜬금없이 조폭이 왜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덮어씌우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와. 대장동에서 이만큼 돈이 벌렸으면 무조건 허가권자인 관청이나 시장들도 다 이 정도는 먹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추론 때문에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에서 생긴 수익을 이재명이 먹었다, 성남시가 먹었다라는 거를 먼저 던지고 뒤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검사 150명을 풀어갖고 깠는데도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돼 있는 계좌 하나를 못 찾아내갖고 결국 그게 날아간 거예요. 대장동이. 아이고. 근데 역으로 말해놓고 보면 이재명처럼 돈을 안 받고 그리고 60% 넘는 그 환수를 해낸 지자체가 없잖아. 없죠. 아예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럼 LCT 1조 원이 남았다는 LCT나 또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이권들 대규모 단지 내 개발 사업 했던 놈들 그런 놈들은 지네들 기준으로 따져놓고 보면 다 LCT 시공사들한테 받아 처먹은 거 아니냐.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이구 참 인상이 좋아 보여요. 24억짜리 아파트 그냥 5천만 원 원래 이거 당첨권인데 내가 너 좋게 봐갖고 그냥 줄게요. 요런 현상들이 정말 어디서나 똑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휴, 그래서 아까 희한한 이 국장이 얘기다. 지적한 대로 지들이 늘 똥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똥이 묻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물을 던진 겁니다. 일단 던져놓고 난 다음에 뒤져서 찾기를 해서 대부분은 찾아내는데 이재명은 안 나온 거야. 나오니까 조작을 하고 뭐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하고. 그랬을 때 안 나왔군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면 좋은데 안 나와? 그럴 리가 있나? 안 되면 되게 하라. 없으면 만들어라. 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매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사태에 와 있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관련된 이 비리 하나를 까내서 확인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을 매장하거나 또는 이런 방식으로 협잡질해갖고 해먹은 사례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다 까지게 된다는 거지. 그럼 검찰은 살아남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집단인 거예요. 그렇죠. 조폭이랑 뭐가 달라. 조작 집단이지. 언론이랑 같이 짜고 이것들 다 싸그리 다 잡아 쳐놔야 돼 진짜.